안녕하세요. 장정은입니다. 지난 2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제가 2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홍보의 말씀드리면 제가 꿈분석 집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에 걸쳐서 꿈분석 집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제 블로그와 인스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우리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게 되는 것일까요?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구체적인 정의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특징을 묘사해 보면 이들은 이게 룰도 없고 되게 충동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묘한 자신감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는 이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에게 우리는 왜 이토록 끌리고 또 그들을 잊지 못해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정신분석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여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그냥 전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참 힘들지요. 회사에 가니까 사수 그리고 회사의 어떤 상사들이 이렇게 자존감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배웠느냐? 어떻게 그따위로 일을 할 수 있느냐? 병원 가면은 또 태움 문화가 있어서 옥상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렇게 일을 배웠느냐? 너 그렇게밖에 일을 못하느냐? 물론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참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 끝도 없이 자존감이 추락하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을 잡고 있기가 참 어려워요. 이때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자존감을 급부양하기 위해서 20대, 30대 여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홍대의 헌팅 포차를 가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홍대 헌팅 포차에 가면은요, 이제 술을 마시죠.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옆에 테이블에 술을 마시고 있던 훈남 남성들이 있어요. 이게 홍대 헌팅 포차니까 헌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한 남성이 그 여성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제가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가 이 술 한 잔 권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야기하면 아마 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도 알아요.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참 이게 낮 시간 동안에 바닥에 떨어진 나의 자존감을 급부상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아름답게 봐주고 나를 예쁘게 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뭐 그 훈남들이 나쁜 남자는 아니겠지만 나쁜 남자들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나쁜 남자들은 이 여성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쁘고 내가 정말 아름답고 내가 정말 예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순간에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나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여자는요, 나쁜 남자가 얼마나 멋지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고 멋지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만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 강렬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보다 네가 정말 훌륭하고 멋있고 테크닉이 넘치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도요. 자신이 세상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가장 값진 남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찾아왔던 한 커플도요. 그 커플에서 이제 여성분께서 선제 없고 티어의 변우석이었나요? 변우석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갤러리에 변우석 사진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걸 봤어요. 그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되게 삐져 있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우석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변우석보다 잘생기기는 참 어렵겠지요. 그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살포시 들어서 그 남자친구를 봤어요. 왜 우주의 진실을 무시하고 살려고 할까? 어떻게 변우석보다 더 잘생겼냐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정 경쟁, 애증 관계 이런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 연애 관계에서는요. 누구든 내가 상대방을 독점하고 싶고 내가 최고로 멋지고 싶고 내가 최고로 아름답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정 경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은 상당히 또 지혜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변우석이 너보다 더 잘생겼는지 잘 못생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너만의 아주 좋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코 마음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변우석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이런 겁니다. 뭐래? 그걸 누굴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 당연히 네가 잘생겼지. 그걸 마이라고 해? 네, 이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적 진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답변을 하실 때 조금 머뭇거리고 이렇게 약간 멈칫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래? 당연히 네가 잘생겼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잘 안 되죠.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는 이걸 서슴지 않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제일 아름답고 네가 제일 예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주 강렬하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참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는 끌리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눈이 소복히 내린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분께서 이 눈이 녹아내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지 손으로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눈이 아까워요. 눈이 다 녹으면 어떡해 하면서 눈을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 만지지 마. 나 만지면 안 돼. 그 더러운 손 나 만지면 안 돼. 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낭만이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 순간에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눈 녹아내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내 삶에는 영원한 첫눈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그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 앞에서는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내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어여쁘고 정말 멋지고 대단하고 잘생긴 사람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참 그 강렬함의 경험을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물론 너무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신 분석에서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경험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감, 나의 이 자존감이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하인즈 코웃의 자기 심리학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심리학으로 상담하기 혹은 자기 심리학으로 상담하기 실제편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영상에 아마 이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